자, 이어서 산업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과 미국이 경쟁적으로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 방안을 연이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울타리를 이렇게 두껍게 두르면서 K자동차가 자칫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완성차 업체인 우리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로의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산업인사이트에서는 K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임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전기자동차 보급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자동차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자동차의 심장이 바뀐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자동차의 심장이 엔진이었다면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에 따르면 2021년 유럽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경유차를 앞질렀습니다. 이 기간 전기차는 17만 6천 대 판매됐고 경유차는 16만 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유럽에서는 경유차 규제를 강화하는 데 반해 세계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출시를 가속화하면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유럽의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내연 기관차는 가까운 미래에 판매가 어렵게 될 전망입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 보면은 유럽의 18개국의 신차 판매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순수 전기차가 디젤차에 비해서 이제 17만 6천 대로 판매량이 더 늘었습니다. 네. 네. 국내만 보아도 전기차로 대체되는 현상이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1년 국내에서 전기차는 10만 402대가 판매돼 2020년 4만 6,677대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하고 전기 충전 인프라 보급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반면 노후 경유차에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하거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등 노후 경유차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1년 EU가 발표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입법안이 승인됐고 올해 발효돼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면 사실상 친환경 차가 아니면 유럽에 수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친환경 보호 모욕주의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전기차로의 대체는 필연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한국 수출의 효자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2020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각각 13.1%, 17.3% 감소했을 때 전기차 수출은 오히려 39.9% 증가했습니다. 2021년에도 전기차 수출은 51.7%나 증가했고 약 70억 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수출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7.7%에서 2020년 12.3%, 2021년 15.0%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정말 한국의 수출 효자 상품이 전기차가 됐군요. 네. 이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동차에 지금 눈이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운행에 인간의 개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자동차 운전에서 인간은 눈을 통해 사물을 인지하고 뇌로 판단하며 팔과 다리로 제어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눈이 아닌 센서로 사물을 인지하고 인공지능이 판단하며 제어기가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레이더, 라이더, 카메라 등의 인지 기술과 AI,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의 판단 기술, 구동장치 등의 제어 기술, V2X 통신 네트워크로 구성됩니다. 특히 라이다는 대상물에 레이저를 비춰 사물과의 거리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로 사람의 눈을 대신합니다. 주요국들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 및 산업정책의 모티브는 선제적 규제 완화에 있습니다. 웨이모, 모빌아이, 모셔널, 엔비디아, 아르고, AI 크루즈 등 자율주행 세계 최정상 기업들이 미국에서 급성장하게 된 배경이기도 한데요. 일본도 자율주행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레벨 4 무인버스 운행을 허가할 계획입니다. 독일은 2021년에 이미 세계 최초로 레벨 4 자율주행차에 대해 도로주행을 허용하는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한국에서도 2020년 5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고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해 전용 면허제 도입, 보험 신설 등과 같은 제도 정비가 한창이지만 여전히 느린 상황입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점이 완성차 업계뿐 아니라 요즘엔 뭐 IT 기업이나 통신사 기업들도 이 모빌리티 산업에 뛰어들거나 완성차를 머지않아 선보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벤츠와 포드, 폭스바겐, 토요타 등 전통적인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 외에도 IT 기업 혹은 통신사들이 모빌리티 산업에 뛰어드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웨이모는 미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완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웨이모는 구글의 자회사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2009년부터 자율주행차 개발에 착수했고 승객 수천 명을 태우고 총 200억 마일 이상을 주행했습니다. 웨이모는 자율주행 기술을 트럭에도 적용해 상용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화물 운송 기업인 JB 헌트와 협업을 확대해 물류 분야 자율주행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장에서 뭐 애플카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애플카도 곧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네, 혁신의 아이콘 애플이 내놓을 애플카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2024년 내년이죠. 애플카 생산이 시작될 전망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적지 않은 통신사와 콘텐츠 회사들이 자율주행차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우리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로 지금 자리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도 좀 변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경쟁력은 주행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충전해 더 멀리 달리기 위해서는 경량화 소재 개발과 배터리 고도화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경량화 소재 및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조달받는 것도 정부 로드맵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규제가 산업의 변신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자율주행의 주요 기술인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조차 아직 우리나라는 규제에 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정비업체를 방문해야만 자동차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한국의 현실에서 제작 안전 기준상 레벨 4 자율주행차는 출시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 세 번째로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에도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플랫폼이 주는 효용과 경제적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인데요. 가치사슬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주지하고 산업의 경계를 그어놓고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입니다. 어떤 산업이든 막론하고 전문가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 새로운 가치사슬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야 하는 토양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앞서 제가 이제 사실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최근에 중국과 미국이 경쟁적으로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 방안을 연이어서 내놓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칫 우리 K자동차 산업이 중간에 껴서 샌드위치가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 걱정하는 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요. 중국의 그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방안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중국과 미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자동차 산업보호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전기차 폐 배터리 활용 체계 구축과 핵심 소재 부품 공급망 확보, 전기차 스마트 팩토리 지원 등이 담긴 신에너지차 산업 강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에 대해 전기차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자신감과 자국 업체의 경쟁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지난 14년간 지속하던 전기차 제조사에 대한 보조금을 올 초 전격 폐지했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도 시장이 홀로 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중국 내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6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네.
더 쉽게 말하면 부모 품에서 떠나라고 한 건데 지난달 들어선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수진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테슬라를 필두로 샤오펑 등 다수 업체가 가격 인하에 나서면서 전체 판매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전기차 핵심 소재 확보와 스마트 공장 지원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전환된다는 사실입니다. 익명을 원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뤘다는 계산이 깔린 것 같다며 중국 1위 BYD 등이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기에 앞서 체질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자국 기업에 대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맞서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공신부는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고 벤츠, BMW, 아우디 등이 전기차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며 중국 토종 업체는 경영과 기술 혁신, 제품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와 차량용 반도체 확보 방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중국은 뭐 국가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이제 중국 정부의 지원이 확실하게 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국의 자동차 산업 키우기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중인데 네. 우리가 뭐 사실 미국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네. 이에 대한 우리 한국의 대응책은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네. 조 바이든 정부는 이달 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 규정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IRA에 따르면 미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원료와 부품의 북미산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최종 조립도 북미에서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 국내 자동차 및 배터리 기업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처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 포드나 GM 등 미국 자동차 완성차 기업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 학부 교수는 자동차 메이커의 상품 경쟁력 확보는 물론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현대자동차 그룹이 올해 지금 중국을 겨냥해서 전기차 모델을 앞세워서 현재 시장 점유율 회복에 나선다고 밝혔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은 중국 시장 맞춤형 전기차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아는 중국 상하이에서 최근 기아 EV 데이를 열고 현지 시장을 겨냥한 준중형 SUV 컨셉트 EV5를 최초 공개하며 현지 전기차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중국에서 올 상반기 EV6를 먼저 출시하고 하반기 EV5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플래그십 SUV 전기차인 EV9을 중국 시장에 출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뿐 아니라 기아는 2025년 이후에도 매년 전기차 신차를 중국에 출시해 2027년까지 총 6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대차도 중국의 현지 전략 모델인 준중형 SUV 전기차 신차를 올해 안으로 내놓습니다. 현대차는 애초 2022년 아이오닉5 중국 출시를 시작으로 매년 전용 전기차 모델을 중국에 출시하겠다는 전략을 내놨지만 올해 들어 3월 현재까지 중국에서 아이오닉5 판매를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글로벌 전략 모델인 아이오닉5의 중국 출시를 늦추는 대신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현지 전략 모델부터 먼저 내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자, 그런데 임 기자, 사실 지금 현대차 그룹이 중국에서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 좀 승산이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네. 판매량은 얼마나 줄었을까요? 네, 지난해 중국에서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35만 4천 대를 팔았습니다. 2021년보다 판매량이 34.3% 꺾였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2016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179만 2천 대를 팔아 현지 시장에서 6.4%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한한령으로 시장 점유율이 2022년 1.3%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중국에서 부진을 거듭하던 6년 동안 중국 전기차 시장은 폭발적 성장을 했는데요. 2016년 연간 판매 40만 대 수준에 그쳤으나 2022년 500만 대를 넘어선 것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가운데 중국 전기차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63%에 달합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인데요. 지난해 세계에서 전기차가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유럽 판매량 162만 대의 3배가 넘는 508만 대가 중국에서 팔렸습니다. 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현대차 그룹의 중국 법인은 밑빠진 독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자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 중국 법인은 극심한 판매 부진 속에 적자를 거듭하며 그야말로 밑빠진 독이 돼버렸습니다. 기아 사업 보고서를 보면 기아의 중국 법인 장수 위에다가 기아는 자본 잠식에 빠졌습니다. 장수 위에다 기아의 자산 총액은 2조 809억 원인데 부채 총액이 2조 4,768억 원에 이른 겁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4천억 원가량 많습니다. 장수 웨이다 기아는 지난해 5,518억 원의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기아는 장수 웨이다 기아의 지난해 초 3,664억 원의 자금을 수혈했지만 지속되는 영업 손실의 수혈 효과가 1년도 채 안 돼 허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현대차는 중국 법인인 베이징 현대모터스에 2022년 5,979억 원을 추가 출자했으나 지난해 연간 8,212억 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습니다. 현대차는 중국 법인인 현대차그룹은 이처럼 중국 현지 법인 실적이 저조한 만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는 각오입니다. 기아는 올해부터 중국에 전기차 신차를 본격 투입해 지난해보다 79.6% 증가한 17만 대의 차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대차 역시 중국에서 지난해보다 20.5% 증가한 30만 6천 대의 자동차를 판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역시 현대차 글로벌 주요 권역별 목표 가운데 가장 큰 성장률 목표치입니다. 기아는 사업 보고서를 통해 2023년에는 글로벌 선진 시장에서 상품성을 인정받은 EV6 고성능 모델 출시로 상품성에 기반한 후광 효과를 형성하며 전동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볼륨 시장인 준중형 SUV 전기차인 EV5를 출시해 앞으로 전기차 판매량을 더욱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그동안 미국과 중국, 유럽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판매량을 보였는데 이렇게 이 시장에 의존하는 것을 좀 탈피해서 인도나 동남아 시장 등 이제 이 시장에서 선점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소식도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현대차는 다음 달 태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이달 초 경기 화성시 남양연구소에서 태국 언론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월 1일부터 태국에서 스타 게이저, 스타리아, 스타렉스를 판매하며 크레타는 올해 중반기 이후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아이오닉 5 판매 시점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2일에는 태국 방콕 국제 모터쇼에서 다목적 차량 모델인 스타 게이저와 해외 전략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크레타, 대형 레저형 차량, 스타리아 등 5개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판매 방식도 간접 판매에서 직접 판매로 전환했습니다. 현대차는 그간 일본 소지츠가 80%를 출자한 현대모터의 태국 시장 판매를 위탁해왔지만 지난해 방콕의 차량 판매 생산 목적의 자회사 현대모빌리티 태국을 설립하며 자체 판매망 구축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차의 태국 시장 진출은 아세안 공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태국 시장 자체는 크지 않은 편이나 전체적인 아시안 지역 판매를 더욱 늘리기 위한 포석인 셈인데요.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에 생산 공장을 세워 운영 중이며 지난해 필리핀에도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아세안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아세안 지역 판매량을 꽉 잡고 있었지만 최근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아세안 시장에도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토요타 등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로의 전환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아이오닉 5, EV6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상황은 어떨까요?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기차 전용 생산기지가 들어서 있으며 현재 아이오닉 5를 양산 중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완성차 브랜드 중 현지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아이오닉 5가 최초입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아세안 각국의 친환경차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기존 아텍 권역본부를 아세안 권역본부와 오세아니아 권역본부로 분리 개편하고 이영택 현대차 전부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아세안 권역본부장에 임명하는 등 아세안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장재원 현대차 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아시아 대권역 출범을 계기로 기존 완성차 사업 확대와 더불어 전동화 선도 등을 통해 아세안 지역을 현대차 미래 핵심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 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 인도 제너럴 모터스 공장 인수를 추진하며 현대차는 인도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GM의 마하라슈트라주 탈레가온 공장 인수를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텀시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텀시트는 본계약에 앞서 부지나 건물, 생산시설 등 투자 대상의 상황을 파악할 때 작성됩니다.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유엔에 따르면 인도 인구는 오는 4월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MF는 인도 국내 총생산이 영국, 독일, 일본을 차례로 제치고 2027년 세계 3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경우 인도의 지난해 내수 판매 규모는 472만 5천 대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이 같은 인도의 높은 성장세의 주목, 1998년 현지법인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공장 인수를 추진하는 형국입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22.6%로 일본 스즈키와 인도 마루티의 합작 브랜드인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2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산업인사이트에서는 K자동차 산업의 이제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